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간 2023년도 6월 12일 오후 3시 36분이고요. 코로나로 죽다 살아난 이진환입니다. 야, 저희 못 본 지가 며칠 됐는지 아세요? 9일 됐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어요. 근데 정말 이번 코로나가 거의 3년 동안 저 한 번도 코로나 걸린 적 없었거든요. 근데 와, 정말 저 죽다 살아났다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누가 코로나가 감기와 같다고 했습니까? 저 진짜 우습게 봤거든요. 아니, 코로나 그거 뭐 다 걸리는 거 아니야? 한 번은 다 걸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또 3년 동안 걸리지 않았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 딱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이렇게 앓고 누웠는데요. 와, 7일이 됐는 오늘까지도 아직까지도 사실 100% 완치는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조금 휴유증으로 두드러기가 좀 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가장 힘들었던 건 아마 목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방송을 해야 하는데 와, 도대체 목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 코로나 걸린 동안 6kg가 빠졌어요. 식사를 7일 동안 지금 거의 3끼 정도 한 것 같은데요. 밥도 못 먹겠고 뭐 그런 상황으로 갔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죽다 살아났다고 할 정도로 코로나가 저한테는 와, 정말 힘든, 정말 살면서 이렇게까지 아팠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손꼽히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서도 코로나를 감기라고 치부하지 말라. 정말 힘들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제 아픈 동안 또 비트에 많은 일들이 있어놨어요.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요,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요,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와 미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에부터 발생한 하락세에서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3,400만 원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또 오늘로서는 CPI가 또 앞두고 있고, 또 이제 14일에는 FOMC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분들의 투자가 더욱더 어떻게 할지 갈피를 못 잡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말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일이라는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과거의 영상을 좀 복기를 하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부터가 거의 핵심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쭉 틀어드릴게요. 어디까지 가냐면 이 윗꼬리 보이시죠? 기존 직전의 6개월 봉의 윗꼬리까지 하단까지 빠지게 되면 여기까지 빠지게 되겠죠. 그럼 봉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길게 빠지고 이렇게 봉이 나겠죠. 그러면 지난 영상의 6분부터의 시간인데요. 제가 이 영상을 드렸던 이유가 6월의 봉에 대한 예측이었어요.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6개월 봉을 잡아드리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바로 이 봉이 6월 동안에 어디까지 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그게 바로 저는 24,000이라고 했습니다. 24,000의 봉을 봤을 때요, 이번에 빠졌던 하락은 25,400에서 반등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봉의 라인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저는 여기까지라 보고 있고요. 지금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모를 시키고 있죠. 이 채널 라인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고 있고, 이 형성된 채널을 일단 1차적으로 24,000까지는 열려 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반등이 쭉 오고요, 하락하고 반등을 다시 바르고 다시 떨어졌어요. 아직까지도 채널 라인까지 남아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아마 두 가지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제가 봤을 때 1차적으로 시나리오를 그리면 24K까지 빠진 다음에요, 반등을 하는 시나리오. 결국 그 얘기는 지지가 무너졌기 때문에 빠지되 다시 일시적인 반등이 올 수 있으니까 처음에 빠졌을 때는 1번 24K까지 빠지게 되면요, 이 봉은 이렇게 빠질 거야. 이렇게. 자, 제가 봤을 때 현재는 24K까지 가지 않고 25K에서 반등이 빠르게 나온 상태거든요. 이제는 시나리오가 두 개밖에 없어요. 24K를 찍느냐 아니면 찍지 않느냐. 근데 지금 봤을 때 현재 그리는 차트는 찍지 않으려고 만드는 차트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간에 끝나는 얘기예요. 이거 다음 얘기가 뭐냐면 이거 채널 라인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반등을 해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포인트 나올 겁니다. 이게 이때 나오는 게요, 매수세가 만약에 붙게 되면 강하게 나올 겁니다. 그게 강하게 나오면 다시 한번 여기를 도전할 수 있느냐에, 자, 32K를 도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죠. 저는 이걸 말씀드리면서 세 개의 산, 하나, 둘, 셋, 그래서 32K를 갈 것 같다. 이게 이제 결론이었는데요. 그러면서 6개월 봉을 보면 결국 6월은 빠졌다가 올리는 것 뿐이지 결국 시간적으로는 다시 한번 이걸 갚는 흐름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6월이라는 시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는 반 이상이 갔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여기를 가야 하는데 지금 이 마지막 선까지 가는 방법은 두 가지죠. 차트를 시간을 끌면서 바닥을 형성하는 거 아니면 빠르게 떨겼다가 다시 감아 올리는 거. 근데 지금은 얘가 1번 성향 시간을 끌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만약에 비트 투자자라면 저는 비트를 어차피 $1000 차이거든요. 분할 매수의 구간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알트는 솔직히 지금 SEC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건들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구간이에요. 결국 비트 투자자라고 하면 손익비상으로는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의 영역인 것 같고요. 32K까지는 매도로서 보는 게 가장 맞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변수가 뭐가 있죠? 우리한테 FOMC 금리 이슈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오늘 코인드라이버 텔레그램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차피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더 이상 올리기 쉽지 않다고. 제가 지금은 문제는 선언하는 단계일 뿐이죠. 저는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스킵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요. 지금 계속 텐션을 이렇게 유지할 거예요. 왜냐면 선언할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면 시장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올리지 않기 위해서 애매한 줄다리기를 계속 할 거고요. 그렇게 9월에 가서 인하를 단행할 겁니다. 그럼 9월에 어떻게 되느냐? 역사적으로 인하를 했었던 모든 시간들은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 이 라인 있죠? 여기까지 보면 10월이거든요. 여기가 9월 이때까지 32K를 만들고요. 그 다음 추락으로 완전히 차트를 무너뜨린 흐름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또 반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지금 시장이에요. 지금 S&P 500 지수가요. 10월 저점 이후로 몇 프로가 올랐는지 아세요? 2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자산 시장에서 가장 하단에 속해 있는 게 뭐다?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시장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이제 S&P 500은 거의 고점의 단계를 지나고 있고요. 이 고점의 단계를 지나면 가장 막빠진 가상자산 시장으로 자금이 계속 빠졌던 것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단계가 올 겁니다. 그때가 일시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S&P 500은 거의 고점에 머물러 있고 가상자산은 차트를 계속 하방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걸로 봤을 때 이제는 반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단기적인 시각은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단계에서 25K에서 24K를 가느냐는 딱 $1000의 차이거든요. 이거를 내가 잡을 수 있느냐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난 영상에서 24K까지 간다고 했는데 24K에서 말아 올리는 거를 봤을 때 현재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 버틴다. 아니면 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24K를 한번 더 찍고 올리냐는데 결국 32K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은 그 차트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10월까지 있는 이 구간에서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찍고요. 그리고 인하하는 최종 단계에서 이제 큰 폭락의 차트를 만들게 되면 차트는 크게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맞고 이 저항을 맞고요. 그 다음 이제 무너지는 차트로 만들어지면 정확히 이렇게 빠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1, 2, 3, 4, 5로 깔끔하게 떨어질 거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파동 자체가 이게 이제 N자로 1대1로 비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길이만큼 여기 길이가 기간 조정을 또 맞는 시간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따지면 연봉으로 봤을 때 큰 흐름은 더 차트가 만들어질 거고요. 결국 지금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목표했던 이 차트가 지난 영상에서는 이 차트는 상승을 하는 차트가 아니다. 이 파동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도 타는 게 늦지 않다고 말했다시피요.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지키려는 흐름이 제 눈에는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선 자체에서 이 차트만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의 갭만 메꾸고 그 다음 상승으로 턴을 하기 위한 파동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차트에서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오면 당연히 안 되겠죠. 차트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손절선을 잡는다고 하면 23.5를 잡고요. 23,500을 이탈하면 저는 이거는 차트가 아예 무너졌다고 보지만 무너지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시간을 끌어서 현재 시간을 끌 수 있는 재료가 뭐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14일날 있는 오늘 있는 CPI 지표 그리고 14일날 있는 금리 동결 요 이슈까지는 차트를 좀 흔들다가 마지막으로 흔들고요. 별 이슈가 없다고 하면 다시 반등을 해서 7, 8, 9까지는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마지막으로
그동안 자산이 빠졌던 흐름을 다시 되돌리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알트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진환 전문가님 봤을 때는 어떠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계속 같습니다. 월봉이 양봉이 아닌 애들은 지금은 그렇게 버티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보시면 리플도 월봉이 양봉이다 보니까 계속 버티고 있는 흐름이 나오는 것처럼요. 이슈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월봉이 이슈가 아닌 애들을 보면 저점을 다 깨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차트는 어느 정도 예지를 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오스도 마찬가지고 에이다도 마찬가지고요. 차트가 양봉이 아닌 애들 위주로 먼저 무너졌을 거고요. 차트가 양봉인 애들은 계속 버티고 있을 겁니다. 그게 큰 차이를 만들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더리움도 잘 보시면 차트는 음봉이지만 무너지고 있는 흐름이 보여요. 근데 잘 보시면 이 차트는 차트의 추세선상 차트의 흐름이 타고 간다고 했죠. 똑같습니다. 이 차트도. 그래서 이더리움도 만약에 이거보다 더 빠진다고 하면 아마 210만 원 이하로 빠질 거예요.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차트를 깔끔하게 만들고 있는 차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월봉이 양봉인 애들을 유지 아니면 현재는 비트 위주로는 알트들이 현재 이슈가 너무 크게 있다. SEC라는 이슈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차트고요. CPA 앞두고 현재 전부 다 관망 모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시장에서 현물 시장에서 가장 간단한 거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밖에 없을 거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고 그게 아닌 이상 알트들이 물갈이가 한번 다 되고 있는 시즌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 대해서 정확히 다 알지 못하면 이 전체적인 시장을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솔직히 지금 이 코인들 중에서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여기서 정말 그날 아셨으면 아시겠지만 전부 유이 떴었습니다. 대부분 코인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고요. 그 좋다는 라이트코인 뭐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어떤 코인도 현재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라고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단기적인 시황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상징성 외의 코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차트가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시고요. 위에서 잡아드렸던 것처럼 제가 왜 50%를 반드시 손절해야 투심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은 올바른 투자가 더 중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각에서 내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다시 한번 6개월 봉을 딱 보면 답이 나와 있다. 이거 이제 6개월 봉이요. 7월 1일 날 새로운 6개월 봉이 생기는데 이때 생기는 봉이요.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이 보름이라는 시간은요. 2주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1주봉 2개라는 얘기예요. 1주봉 2개라는 얘기는요. 지금 이 끝난 이 봉이 3주예요. 그러면 앞으로 2개의 봉이 앞으로 7월 6개월 봉 하나를 끝낸다는 얘기인데요. 그 2개가 할 수 있는 봉의 영역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요거를 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2개의 봉이요. 여기서 양봉 나왔고 음봉 나왔고 양봉 나왔고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제 또다시 양봉이 나올 차례가 이제 나오겠죠. 기껏해야 이제 양봉의 2분의 1 지점까지 와 있는 거고요. 원래는 제가 가르쳐 드렸던 건 뭐였죠? 양봉의 2분의 1은 매수 지점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손절가는 또 잡아드렸죠. 절대적으로 올라간다는 건 분명히 없을 겁니다. 지금은 이슈상으로 전체적인 시황을 알아야 할 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상승의 세 번째 봉이 왔다면 아마 한 번 더 32K를 노리고 그 다음 소멸 형태로 갈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조정을 받겠죠. 저는 크게 보면 이 쌍바닥을 한 번 더 찍으러 간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단지 이 오른쪽 어깨가 높이가 지금보다는 이제 높은 상태로 채널 라인이 형성이 계속 되면서 우상향하는 그림이 된다는 거는 저는 이제 믿어 의심치는 않을 건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하가 되는 시점에서 하나, 둘, 셋이 되면 그 다음 빠지는 흐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흐름이 나올 거라고 지금 앞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5월도 그렇고 6월도 그렇고 재료 어떤 이슈들을 세력들이 떨길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지난 영상 진짜 보시면 거의 정말 일치하는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차트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뭘 그릴 거냐면 여기를 터치하려고 할 겁니다. 여기를 갔다 왔기 때문에 여기 라인 있죠? 여기를 터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다시 세 번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산을 그릴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상승 무슨 파동이라 했죠? 상승 파동을 첫 번째 산과 두 번째 산 그리고 세 번째 산이 더 커진다. 결국 이 산을 보면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산이 더 커졌어요. 그때 도전하는 거는 아마 32,000K까지 32,000K 보이시죠? 그리고 재료 이슈로 떨기만 한 거 그리고 금리 그동안 인하 지난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좀 복귀 방송인 만큼 조금 복귀 위주로 한번 다시 영상을 찍어 봤고요.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바이낸스 그리고 코인베이스 증권법 위반 혐의로 너무 강력한 시장에 대한 규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또 CPI 발표 그리고 금리 또 발표가 있을 텐데요. 아마 시장에 좋은 영향이 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불안정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이런 시장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현명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현물 투자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시장은 솔직히 말해서 숏이 우세하기 때문에 오픈톡방 지금 들어와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 선물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선물 시장이 우위 시장이고요. 거래량이 있는 시장이 결국 돈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더 그쪽이 더 현명할 수도 있어요. 오픈톡방 잘 모르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입장하시거나 아니면은 문의 주시면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만큼 지금 현물 시장에서 유일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빼기는 지금은 조금 기다려야 하는 시점이니까요.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그리고 또 지금 24K의 기회를 준다고 하면 50%의 손절을 하신 분들만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굳이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올해는 사실 좀 기다리는 게 더 현명한 투자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연봉 자체가 무너져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연초부터 오르는 봉들은 다 나머지는 회귀하는 봉으로 만든다고. 저는 이게 다 빠지는 봉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 알겠죠. 11월쯤 됐을 때 제가 이 영상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그랬죠. 월초에 오르면 봉은 어떻게 된다? 나머지 시간을 죽이는 데 쓴다. 근데 지금 월초에 연봉은 이미 6개월 반기봉 동안요. 올리는 데 썼습니다. 그럼 나머지 반기봉은 뭐 하는 데 쓸까요? 내리는 데 쓰겠죠. 네, 간단합니다. 결국 이것들을 잘 보시면 앞으로의 시장이 어떤 식으로 갈지가 대략적으로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이 1년의 봉을 보면 나머지 봉은 여기서 아까 저점을 깨지 않는다고 했죠.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요. 한 번 더 여기서 매수세가 강력하게 뛰어나와야만 지금 이 마지막 이게 쌍봉으로 가든 아니면 더 넘는 봉이 가든 그 봉을 가더라도 여기서 한 번은 매수세가 터져야 하기 때문에 이 봉은 사실상 죽는 봉이고요. 그 다음 봉에서 저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 연도까지 보이는 게 제가 보는 거시적인 시각인데요. 이건 좀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건 좀 거두절미하고 아무튼 이제 이 3개월 봉을 보더라도 이 3개월 봉은 어디까지 기억나시죠? 이 봉. 이 봉이 이렇게 끝날지 7월 1일에 끝나거든요. 아니면 이제 거의 마지막인지는 답변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미래를 아는 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지금 분명히 뭔가 차트를 만들고 있는 건 분명하다. 이게 정말 한 번 더 빠져서 마지막으로 빠진 다음에 다시 끌어올리든 아니면 지금부터 이제 횡보를 시켜서 저점만 계속 깨면서도 바닥을 만드는 건 또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 끌어올릴지는 이제 이 채널 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아마 시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시간을 저와 함께 계속 지켜보게 될 거고요. 만약에 바닥이 나왔다 싶으면 저는 텔레그램에서 이제 바닥 나온 것 같다. 저는 이제 매수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텔레그램에 반드시 집중하고 계세요. 그만큼 저도 이번 일주일, 그러니까 이번 일주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텔레그램 통해서 꼭 입장하시면 아마 최소한 바닥을 그래도 근접하게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 회복된 컨디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뵈서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제가 기존의 목소리와 지금 목소리가 조금 미묘하게 달라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몸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는 무리 없이 월수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